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 의원입니다. 우리 백혜련 간사님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정치인에 비해 공감을 합니다만 이 김태동이라는 사람의 에게 한 것에 100분의 1만 사시 존치생들한테 했으면 어떻을까. 돈 있고 표 있는 강자들한테는 저렇게 약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시 존치생들한테 저렇게 강한가라는 씁쓸한 마음을 가지게 되네요. 제가 두 번째 주목한 사건들 오전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죠. 넘겨보세요. 후보자 주변은 모두 범죄자로 둘러싸여 있어요. 전문학 시의원 1년 6개월, 변재영 비서관 1년 4개월, 최계순 시의원 이분은 또 허위사실 유포해서 벌금 500만 원, 김종천 시의원 뇌물수수 징역 1년 4월, 윤용대 시의원 업무 추진 및 무단 사용 벌금 150만 원, 뭐 특보 1, 특보 2 공금 횡령 알선 수재. 범죄자로 둘러싸여 있는 법무장관, 저스티스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박범계 후보자는 주변 관리만큼은 낙제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그것도 이 범죄의 형태가 말이죠. 자신의 측근, 전문학, 변재영, 김소연, 공천을 둘러싸고 돈 요구를 했고 돈 거래가 된 그들이 실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관리 이렇게 한 분이 과연 이 법무 행정을 하고 검찰을 지휘하고 교도 행정을 지휘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유감입니다. 넘겨보세요. 후보자께서는 당대표 출마 당시에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더 이상 공천 갑질 시비는 없다고 자신 있게 약속한다. 박 후보자가 당대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적폐청산위원장 시절에는 범죄 연장선에 있는 문제들을 눈 감아주면 직무유기다. 주변 측근들의 범죄 직무유기한 겁니까? 넘겨보세요. 현기환 공천 헌금 수수 사건 당시에 공천장사 수사 부실함 국조 특검하겠다. 그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김소연의 진술만으로도 박범계 후보자는 즉시 진상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4월 11일 날 김소연이 후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저 같으면 모든 측근들 전문학, 변재영, 방차석, 김소연 불러놓고 대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절하고 끊어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박범계가 주장하는 공정, 정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제원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제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님. 지금 저에게 박범계 후보자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측근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범계 후보자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당신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 라고 호통친 박범계 후보자의 정의는 나만 빼고 정의입니까? 쇼윈도 정의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을 최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산 누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아파트 32평, 경주 콘도, 임야, 토지 이거 신고를 누락했어요. 이거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우리 박범계 후보자께서 원내대변인 시절에 우리 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실수로 재산 누락 신고했을 때 고의성이 다분하다.
재산 누락 추록심 이건 당선 무효에 해당을 엄중하게 밝힌다. 후보자가 모를 수 있느냐?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엄중하게 꼬집고 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비해 보면 후보자가 재산 신고 누락한 거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철저히 검찰 수사해야 되고 당선 무효형이다. 후보자가 어떻게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후보자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김용남 전 의원은 후보자가 몰랐다 해서 무혐의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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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가 모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전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이중성이 후보자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다. 이중적이진 않습니다. 이중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선택적 정의고 자신이 하면 실수고 남이 하면 고의다 이런 주장을 해왔다는 증거들을 제가 나열한 겁니다. 후보자님,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자신이 얘기했던 그런 정의, 공정, 책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이는 또 이중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제가 쭉 나열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도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측근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방의원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됐든 지역위원회 책임자로서 장제원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의원들에게 거의 100%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는 점을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당시 기사가 났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송강 아파트는 신고 당시에 제 소유가 이미 아니었고 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지금 밀양 땅이라든지 또는 콘도라든지 이런 콘도 600만 원 아마 처가 갖고 있다가 오빠에게 양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다 과거에 지금 장관으로 지명돼서 보정한 게 아니라 과거에 누락을 확인하고 다 보정했던 사안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건하고 비교하시면 참 그것은 좀 뭐합니다. 저는 장제원 의원님, 제가 공직 생활을 한 17, 8년 했고요. 변호사 생활을 한 8년 했습니다. 정치 자금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이번 12억 5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 돈에서 한 2억 빼면 10억 남짓이 저희 부부의 재산입니다. 그중에 제가 한 4억 5천, 아내가 한 5억 5천 갖고 있습니다. 제 재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선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2천만 원짜리인데요. 한 번도 재산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제원 의원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됐을 때 제가 살고 있던 미도 아파트 서초동에 6억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대전 가서 대전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는 21억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에 한 마디만 드릴게요. 국무장관은 보통과 달라요. 네. 제가 추미애 장관 청문회 때 정치인으로 했던 그런 말들을 나열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편향된 생각 버려야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